자, 계속해서 이제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쟁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작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는 일일이 한 두 문제까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적 정리는 두 가지 있죠. 주로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되겠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제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뭐 이런 것들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물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일부 표시가 됩니다. 사실 사실관계는요. 면적이 얼마다, 자 이런 것들, 지목이 뭐다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권리관계, 소유자가 누구냐, 저당권이 있냐 없냐 이런 내용들은 바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이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리 이런 식으로 갔었죠.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텐데 이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과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측량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해서 물론 지목 변경과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고요. 나머지 6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측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측량한 다음에 측량 결과도 또는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요. 측량의 내용을 정리한 물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 정리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요거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항목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측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측량 성과도도 없을 겁니다. 대신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가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의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외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등기 필증이라는 말을 요즘에 안 씁니다. 등기 필정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옛날에 지문서, 땅문서에 해당하는 것을 등기 필증 이런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등기 사항, 등기 자, 완료 통지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뭐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등기 필증 아니면 등기 완료 통지서는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우리가 등기부 띄워본다고 했을 때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될 테고 마지막 등기 전산 자료, 자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소유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서 한번 이슈가 되냐면 지적공부의 복구라는 얘기를 할 때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자료 이런 거에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복구를 한다. 이런 것들 하나의 쟁점이 됐었고요. 같은 얘기 계속 나오죠. 자, 아까 우리 등록상의 정정이란 얘기를 할 때도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자에 관한 항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그림이 머릿속에 딱 세팅이 돼 있어야지 요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지적 정리는 두 가지죠. 자, 먼저 전체적인 얘기,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지적 정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 이 지적 공부의 근형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지적 정리.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 이걸 줄여서 토지 이동 또는 소유자의 변화, 이 둘 중에 하나 있게 되면 지적 공부의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지적 공부의 정리 또는 지적 정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동안 주로 해왔던 것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해서 토지의 이동에 관한 부분을 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챕터에서는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주요 이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소유재 정리 먼저 이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순서가 뭐냐면 지적 토지대장 임야대장 줄여서 지적공부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적공부에 기초해서 토지만 얘기해 볼까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토지를 가리켜서 등기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를 가리켜서 미등기 토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미등기 토지도 현실에 간간이 있습니다. 해서 등기된 토지 볼까요? 그래서 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본 것처럼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된다. 요렇게 일단 기본 뼈대를 샀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 이미 등기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등기 필증이라든가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하게 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등기된 토지면 등기부를 떼보게 되면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 그래서 소유자의 변동사항을 입증해 볼 수 있는 자료에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 해서 옛날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등기 신청서 아니죠. 등기가 완료가 됐음을 입증하는 것은 등기 필증이나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그런데 뒤에서 본 경우가 있지만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토지 표시 항목 외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표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편 자,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해서 아직 공부 안 하셨지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 분명히 각종 권리가 외부에 공시가 되는 것이 등기부가 될 텐데 문제는 이 토지가 몇 번지다, 지목이 얼마다, 면적이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등기부에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A라는 토지를 보게 되면 A라는 토지의 실체 관계, 실제 내용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야. 그래서 보니까 토지 대장에는 2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이게 만약에 19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200으로 봐야 되느냐 190으로 봐야 되느냐 당연히 200으로 봐야 됩니다. 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을 중심으로 이건 판단을 해야 돼요. 200으로 봐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근데 지금 이제 소유자, 이 문제의 토지 소유자가 지금 등기부 토지 대장에는 갑이라고 되어 있고 등기부는 을이라고 한번 되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토지 대장에 200 소유자 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등기부에 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190이다. 그럼 원래는 등기 필증 등을 참고해서 소유자를 누구로? 을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이제 소유자의 정리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혹시 대장의 면적과 등기부의 면적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이건 이제 등기부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00이고 그냥 소유자 을이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지적공부의 로서 지적공부의 토지 소유자를 등기부를 보고는 정리할 수 없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이때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토지 표시 항목을 자, 등기 소유자가 바꿔달라고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190을 만든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0을 만든 다음에 소유자를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거 아닌데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다음에 지적공부의 정리 이런 기본적인 순서 설명드렸고요. 자, 근데 지금 미등기 토지가 있어요. 자,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토지 대장에 먼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토지에 관한 지적 정보 등은. 그런데 지금 이제 토지 대장에 등록이 안 된 상태이거나 이번에 새롭게 바다를 메꿔서 신규 등록을 한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바로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이제 명제를 정리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어떻게 조사를 해? 어떻게 조사를 해? 지금 신규 등록하러 온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소유자 누구라고 해서 지금 그때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런 명제를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실 때는 등기된 토지를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신규 등록하는 아직 등기부 토지 등기부 표시가 안 된 그 토지에 있어서는 소유자 문제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갖고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죠.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이거죠. 신규 등록을 한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지금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를 메꿔서 토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소유자가 갑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주시오는 신규 등록 신청 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서는 먼저 이 토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지번이 어떻고 쭉 쓰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측량이라든가 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리고 나서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갑이라고 표시를 해줄 때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름 물어보면 됩니다. 아저씨 이름 뭐예요? 라고 신규 등록 신청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다 써놓거든요. 신규 등록 신청서에다가 이름을 쓰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보고서 이 갑이라고 표시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게 지금 전체 그림을 잡지 못하시게 되면 이걸 개별적으로 다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 대단히 힘들게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이 정도 해서 결국은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신규 등록 이게 주된 출제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측량하고요. 물론 합병과 또 하나 아까 뭐가 있었지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 측량을 하든 안 하든 마지막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지적 공부의 이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따짐으로 실익이 없고요.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등기 촉탁이에요. 등기 촉탁. 등기라고 하는 게요. 등기라고 하는 게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보통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라고 해서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야.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께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 촉탁이라고 해서 이 촉탁은 두 가지인데요. 관공서라고 하는 거 지금 지적소관청 등을 등기법상 관공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기 촉탁 관공서가 할 수 있고요. 법원도 경우에 따라서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소에 연락하면 이걸 등기의 촉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에서는 딱 한 가지 사유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 사유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외워서는 절대 안 되고 못 외워 등기를 촉탁할 수 없는 사유 신규 등록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이미 신규 등록 관련해서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촉탁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봐야 돼? 신규 등록이란 걸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이때는 따로 이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그럼 사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 종목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목 변경에 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예를 들은 겁니다. 지목 변경 신청하겠죠. 신청하죠. 그러면 얘는 측량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측량 결과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이때 지적 공부에 이것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거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합병은 또 중복되니까 분할을 가볼까요? 토지 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토지 분할 신청이라는 것을 하겠죠. 이때는 이제 측량의 문제가 나올 테고 측량 결과도 나오게 될 테고 측량 성과도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적소관청에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정리를 한다. 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앞에 설명드릴 때 지적공부에도 토지에 표시에 관한 항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지 지금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이 일부가 표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지. 지금 만약에 지금 지목 변경 같은 경우 이 지목은요, 자, 토지 등기부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될 것이다. 야야, 등기소 알고 있어라. 지금 뭐야? 지금 이제 지목이 바뀌었어. 니들도 등기부 나중에 표제부라 부릅니다. 그거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등기의 촉탁이라 부릅니다. 분할, 자, 지금 한 필지가 200제곱미터인데 100 이렇게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지적공부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등기소에 야야 너네 등기소에 그 200이 아니라 100인데 그 바꿔라 말이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신규 등록 얘기가 한번 이미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토지를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규 등록 신청을 해요. 받아 메꿨어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측량하겠죠. 그럼 측량 성과도 있게 될 테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거 작성하고 지적공부에 반영을 하겠죠. 자, 근데 신규 등록된 토지의 경우 현재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소에다가 야, 너네 토지 그거 이렇게 바꿔줘라고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다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따로 어떻다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지금요 신규 등록 신청에 따라서 측량과 성량 성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지적공부의 정리까지 됐어.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대장 등본을 떼어가지고요 지금 등기소가 가지고 토지권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지. 아까 등기는 신청의 경우와 촉탁의 경우로 나눠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신규 등록은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지 이 지적소관청에 알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시오라는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래서 요거 하나가 그렇게 유치찬란하긴 하지만은 시험 문제 포인트 쉬운 거 아니야. 이 항목을 다 원래는 다 외운 다음에 읽어본 다음에 감동 먹으면서 그렇지 이때는 촉탁하지 이때는 이렇게 가시면 절대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표시 정리 과정에서 토지 이동 정리 개선은 이제 왜 아실 테고 그래서 토지 표시 항목 어디 바로 토지외에 등기 토지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 권한 항목이 바뀌었으니까 니들이 바꿔줘라고 관공서 지적소관청에 등기소에 연락하게 되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스스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지 촉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아니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구성이 돼요. 보통 수험생들이 이걸 뭔 소린지 그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처리가 됩니다. 작살납니다. 작살나요. 읽는 거 아니야. 촉탁은 무조건 신규 등록조에.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신규 등록 얘기만 가지고 이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토지 표시 정리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를 이제 다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지적 공부에 표시가 되는 게 자, 토지 표시 항목, 토지 이익의 변화. 요걸 나중에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의 어떤 변동, 요거 변화 요 지적 공부, 요 토지의 표시 항목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지수 아까 소유자 정리, 주요 이슈,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그랬었고요.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는 이때는 자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가지고는 자 정리를 못하고 직접 지적소관청에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해서 소유자 정리에 관한 부분 보셨고요.
그 이미 봤던 주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예복습 안 할 거야. 내가 알고 있거든. 공부 더럽게 안 하니까 수업 시간 안에 다 쇼부를 보셔야 돼요. 토지 표시 정리, 토지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측량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지금 지적 공부에다가요. 이 토지 표시 정리에서 가끔 이슈가 됐던 게 등기 촉탁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 정말 간단하지만은 한시를 풍미했던 문제 결코 수험생들이 내용은 쉬워. 근데 지문이 겁나 길기 때문에 읽다 보면 당해버리는 파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지금 토지 표시 또는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모두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도 어떻다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적 정리한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지적 정리의 통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이제 신규 등록 같은 경우 어떻다? 변경 등기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이미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한편 아까 지목 변경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지? 분할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떻게 한다?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소에 연락을 해야 된다. 촉탁을 해야 되는 사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거. 제일 쉬운 예가 신규 등록 얘기야. 신규 등록은 따로 이 변경 등기는 등기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변경 등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지적 공부, 지적 소관청이 이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한 사안이 있다. 그럼 이제 등기를 해주시오, 이렇게 바꿔주시오라고 등기소에 연락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부를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 다시 연락을 해줘요. 뭐라고? 바로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하는 거. 등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지적소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 15일 이내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그냥 7일 이내에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하면 될 것이다. 한편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할 테고 촉탁을 받은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이제 바꿔주는 걸 등기를 실행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등기를 실행하고 나서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주게 돼요.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 시군구의 민원실에다가 이 편지가 도달할 거야.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그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요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한 10년쯤 역사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한 4번인가 나와요. 더럽게 많이 나와. 근데 많이 틀려. 이유는 여기까지 못와 가다가 공간정보부 쉽다고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면 저기서 무너져요. 자, 측량 파트에서 이복 확제. 여기서 이제 못 외웠고 이동 측량, 복구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그다음에 검사 측량이 필요 없는 것이 경연이라고 해서 경계보건 측량, 지적 효능 측량. 여기에서 말 더럽게 어려우니까 놓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찌 숨 넘어가다가 쓸데없이 토지 이동 신청해서 60일 그 하나만 외우면 다 풀 수가 있는데 엽기적인 내용, 토지 이동 신청할 때 특히 신규 등록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냥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보다 보면 이렇게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지금 내용은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 너무나 중요한 출제 이슈였고 요 내용을 소화하시려면 앞에 있었던 토지 이동이니 이런 측량이 이런저런 잡단 과정들 다 이해하셔야지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변경 등기 불필요할 때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할 테고 등기 촉탁이 이루어져서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지적 소관청에 보낼 테고 민원실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요 정도까지가요. 지적 정리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끊었다 이제 등기법 얘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